78년에 그냥 72년 그래서 이제 2.0이 끝납니다. 그때 소위 이제 중동 사람들이 이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니까 금융자본주의가 생겨나죠. 그러다가 이제 3.0이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뭐 그전에도 몇 번 위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파산 더 이상 이제 이건 안 된다 이런 자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따뜻한 자본주의 새 자본주의도 이게 주류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소위 영국의 학자들, 미국의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사회적 경제예요. 사회적 경제. 뭐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주류 경제학자들도 이제 이렇게 정말 양극화를 시켜내고 승자가 모든 걸 다 독식하고 전 세계 1%가 90몇 %를 다 가져가는 이런 세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인정하게 된 거죠. 새로운 경제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자, 사회적 경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전 세계적인. 메시 축구, 제 지난주에 메시 축구보다 그냥 반골딱 샜는데 야, 이 친구는 사람이 아니야. 네, 보니까 저 친구 있는 팀은 한 2점 상대팀한테 먼저 주고 해야 돼. 축구하는 이 발을 어떻게 뭐 내 손 갖고 하는 것보다 더 잘해. 예술이더라고요. 자, 이 친구 가슴팍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 삼성 안 붙어 있죠. 첼시는 삼성 붙어 있거든요. 여기다 삼성 로고 붙이는데 한 10년 전인가 제 영국에 있을 때 그거 하나 붙이는데 1,000억 줬어요. 1,000억. 근데 지금 메시 가슴팍에다가 삼성 붙이면 얼마 줘야 될까요, 이거? 에? 몇 천억 줘야 되겠죠. 근데 저 축구 클럽 회장이 딱 거절합니다. 우리는 안 붙인다. 왜 안 붙이냐 그랬더니 우리는 돈을 위해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즐거움을 위해서 축구를 한다. 근데 이게 바르셀로나 클럽이잖아요. 그 협동조합이에요. 사회적 기업. 주민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바르셀로나 클럽의 이사가 될 수 있어요. 1년에 회비 18만 원인가 내면 그리고 18세 이상이면 몇 년 되면 자격이 주어져요. 투표권도 주어지고. 한번 해보세요. 울산 축구클럽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자는 게 실제로 외국엔 시민구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외국 개념이냐, 외국에서만 있었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이전까지 32,000개에서 한 33,000개 정도의 마을로 구성된 마을 중심의 국가였어요. 지금 젊은 10살, 20살 먹은 애들한테도 어느 마을 출신이야 그러면 레미안 출신인데요. 뭐. 그죠? 무슨 마을 출신, 안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 어디 산부인과 출신인데. 예? 마을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할 거를 왜냐하면 아파트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세대는 마을 그러면 마을, 우리 동네, 고향만 생각해도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한때는 70년대, 80년대 내내 유행했던 노래가 뭐예요? 고향무정, 흙에 살리라. 뭐. 에? 맨날 그런 노래, 지금도 우리 저 노래방 가면 그런 노래 부르시죠? 에? 뭐야, 똥개도 지 동네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고. 그 마을이 주는 안정, 안전, 공동체 의식, 커뮤니티 의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다 해체됐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을에 이 사회적 경제 요소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마을이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속 가능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기 보면 같이 노동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보내기 하고 같이 단오제 행사하고 그죠? 옆집 애가 젖이 부족하면 엄마가 알아놓으면 옆집 아줌마가 젖 먹여주고 그랬잖아요. 같이 김장하고 같이 노동하고 다 했어요. 공동노동, 뭐 상호부조, 우리가 요새 말하는 상호 돌봄, 뭐 교육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 불행하게도 해체가 많이 됐죠.
우리 문학의 이 소위 마을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 소설 중에 하나가 상록수입니다. 소설. 상록수 소설을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뭐로만 배웠어요. 정말 젊은 지식인의 헌신적인 봉사활동, 그리고 두 청춘 남녀 간의 애틋한 연애 소설로만 봤는데, 한번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이 본문에서 다 뽑은 겁니다. 풍물 소리를 듣고 작은 마을, 구억마을 두레로 논을 매던 학부형들이 와서 두레와 어울렸다. 머슴설날은 2월 초하루가 더 풍성풍성했다. 추석날 저녁보다. 각처 두레가 다 모여들어 한데 흩어졌다 하며 진꽹과를 끼어져 으쓱으쓱 어깨춤을 춘다. 이게 보면 함께 노동하고 함께 노래하고 서로를 돌보는 이런 문화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보면 아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정말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러면서 함께 상생하는 그런 어떤 마을,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자고 하는 운동이고요. 그런 거를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한번 실현해보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그런 운동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1844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때, 아까 우리 레미제라블에서 봤었던 그런 시대, 또 올리버 트위스트에 나오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이게 로치데일이, 이 로치데일도 굉장히 정말 궁벽한 산간지대예요. 막 거기 섬유 노동자들, 탄광 노동자들, 아주 막 설탕값 빵 하나 구하려고 그래도 오히려 웃돈을 주고 사 먹는, 오히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역설 아니에요? 제가 산동네, 봉천동 산동네 혹시 나눔의 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1986년에 나눔의 집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새 나눔운동 많이 이야기하는데 2000년부터 제 자랑을 하면 제가 처음 나눔의 집 시작을 했고요. 나눔운동 이것도 처음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 IMF 때는 푸드뱅크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산동네에서 겨울 되면 너무 힘들었어요. 왜? 연탄 배달하느라. 이 계단 산동네 올라가는데 겨울 되면 연탄집 아저씨가 술 먹고 그냥 뻗어버리셔. 왜? 너무 힘드니까 배달을 안 해. 그러니까 배달 안 하면 막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귀찮게 구니까 그냥 아침부터 소주를 들이키고 그냥 주무셔. 그럼 어떻게 해? 맨 꼭대기 사는 사람들일수록 가난하잖아요. 근데 연탄값은 거꾸로 올라갈수록 비싸져요. 아래는 300원인데 중간에 500원, 올라가면 800원이야. 그것도 얼마나 역설이에요, 이게. 그죠? 그 배달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저하고 우리 청년들 제가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배달하자. 우리가 연탄 몇 장까지 지어보셨어요? 연탄 한 장에 몇 킬로? 기억 못 하시는구나. 한 장만 들어도 요새 엄마들 낑낑댈까 아마 못 들 거야. 3kg. 그 전에 3kg였어요. 20장을 올려가지고 오르락내리기 귀찮으니까 쫙 싸가지고, 이게 지게가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형. 계단 올라가기 처음에 딱 일어서면 머리가 핑 돌아요. 그거를 계단을, 그 좁은 계단에 처마를 비켜가면서 얼음을 깨가 그걸 꼭대기까지 올려요. 그런 동네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동네에 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이 산동네에서 자, 빵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버터도 비싸, 빵 밀가루 값도 비싸, 설탕 값도 오히려 더 웃돈 받고 파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오히려 산동네면 가게 없는데 막 폭리 취하고 이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월급이라고 쥐꼬리만큼 버는데 이거 가지고 더 비싸게 사서 우리가 한번 우리 가게를 만들어 보자. 처음에 어떤 사람이 시작에 제안을 했더니 막 다 욕먹어요. 우리 주제에 무슨 가게야. 지금도 엄마들 모이면 그러죠.
우리 가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야 우리가 어떻게 해? 뭘 언제 해봤다고 막 이런 얘기부터 해요. 똑같았어요. 여기도 막 싸움이 일어나고 사기꾼이라고 오해도 받고 막 이래요. 그러다 첫 가게를 시작해서 몇 년 안에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막상 시작하니까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다. 떨어지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이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시작이 돼서 전 세계 협동조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초기에 이제 그래서 로치데일의 파이오니어스 개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영국은 아마 한 1,500만 명 될 거고요. 여기서 생필품 공급의 8%라고 그랬는데 저기는 물량적으로 표시되는 통계고요. 실제로 파머스 마켓이라든지 전국의 마을마다 열리는 농부들의 장터 있어요. 그 현지 아예 그냥 조례상으로나 이걸로 일주일에 이틀은 현지 농민들이 그 광장에서 팔 수 있도록 보장을 다 해줘요. 직거래죠. 이런 건 잘 통계 안 잡히죠. 그 다음에 온갖 무슨 바자회 이 선물 거래 체리티샵 이런 거 다 합치고 문화를 합치면 실제로 몇십 프로가 넘어요.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어떤 혁명을 통해서 그 자유, 인권, 또 연대 이런 것들이 사회 문화 일상생활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화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반이기도 하고요. 사회적 경제. 자, 제가 좋아하는 백화점 존 루이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이 사람이 양쪽의 갈래길에서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19세기에. 야, 내가 이대로의 길을 갈 거냐. 이대로 그 그룹에 끼면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전복시키는 혁명가가 될 거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존 루이스 이름이에요. 이름. 가게를 시작해서 협동조합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협동조합 그냥 가게를 해요. 백화점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당연히 아들에게 장자에게 상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 종업원들에게 다 주식을 다 나눠줘요. 다 나눠주고 지금도 저 존 루이스 회사에는 노동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요? 네? 회장부터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전부 파트너예요. 파트너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죽을 때 그 이사회를 구성을 해요. 노동자 대표들 다 들어와서 경영진 하는데 아들도 거기 딱 들어와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인지상정상 아버지가 만든 회사에 아들 한 번 회장으로 뽑아줄 수도 있잖아. 투표를 했는데 아들이 떨어져. 이사지. 근데 오케이 다 받아들여. 그 지금도 정말 저기 한 번 회사 들어가면 안 나와. 사람들이. 이익의 20%는 무조건 다 우선적으로 파트너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저기 회사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을 위한 파트너들을 위한 휴게시설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겠구나. 야 너무 좋다 여기. 아유 그냥 여기 있지. 막 정원 막 건물 이게 너무 화려한 거예요. 1급 호텔 뭐. 근데 목적지가 여기라는 거야. 그냥 이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이 우리로 말하면 무슨 회사 뭐 직원 연수원 뭐 이런 건데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정말 좋은 백화점인데 이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IMF 때 경제 위기 때 10년 전인가 7, 8년 전에 이 웨이트로즈를 인수해요. 웨이트로즈는 중산층 이상의 우리로 말하면 무슨 백화점이에요? 조금 고급 갤러리아? 그런 정도의 백화점을 인수해버려요. 존 루이스. 굉장히 큰 백화점입니다. 그 다음에 15년 동안 내가 나 조금 전에 반찬 가게가 들려왔거든요. 마을기업 이름이 뭐였죠? 작은 부엌. 반찬이 하도 맛있어서 그냥 잔뜩 먹었더니 아직도 배가 부른데. 우리가 돈이 없어. 근데 사업을 하고 싶어요. 마을. 근데 사업 경험도 없어. 누군가 컨설팅을 해줘야 되고 돈도 빌려줘야 되는데 와서 6개월, 1년 동안 경영 교육도 시켜. 사업가 훈련도 시켜줘. 그러다가
사업계획서도 같이 만들어. 그래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15년 동안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은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물어보지, 제가. 많아요. 우리 근데 고정관념에 우리 머릿속에 은행은 어떤 은행만 있어요? 그렇지, 이자만 받나? 내 저기 갖고 들어가야지. 뭐야? 담보. 담보 없으면 택도 없잖아요. 거기다 이자도 막 한 번만 연체하면 팍팍 뛰고 막 무슨 깡패들 찾아와서 막 하잖아요. 그런 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15년 동안 영국의 데잘댕 뱅크는 우리나라 국민은행보다 커요. 그게 농민들이 시작한 운동이에요.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국민은행보다 자산이 훨씬 많고 사회공헌도 훨씬 많이 해요. 자산이 수백조예요. 수백조. 울산에 노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대한 노동조합들 많은데 저는 캐나다의 퀘벡의 세계적인 사회경제 모범인데 거기가 그렇게 사회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노동자 연대 기금,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노동자 연대 기금을 수천억 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사회 변화의 씨앗이 된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아주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잘하고 있고요. 자산이 수십조, 수백조로 불어나 있습니다. 이태리에도 있고 네덜란드에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면 이루어져요. 여기 보면 경찰 협동조합도 있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회사도 있고요. 경찰.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이 아주 거대한 우리가 맨날 주변에서 반찬 가게나 보고 뭐 아이고 저거 뭐 언제 하나 이러지만 우린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회적 기업 중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 디바인 초콜릿이라고 있어요. 디바인 초콜릿. 제가 늘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데 DIVIN이라고 디바인 초콜릿이라고 아줌마 7명이 시작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산동네에서 남편들 다 실직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축구나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부침개 부쳐 먹듯이 수다 떨다가 야 우리 초콜릿이나 만들 양푼에다가 초콜릿 가루 만들어서 근데 맛있잖아. 야 우리가 팔아볼래? 그래가지고 주변에 여학생들 딸내미들한테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엄마들이 거기다 화학 첨가물을 넣겠어? 감미를 넣겠어? 진짜로 좋은 걸 만들었을 거야. 인기가 좋으니까 금방 커진 거야. 야 이거 기업 한번 만들어 보자. 사회적 기업이 됐는데 이왕이면 아프리카에 정말 좋은 일 하는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서 하자.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을 하자.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주식 49% 50%를 줘버렸어요. 주고 같이 나눠서 그 마을도 성장하고 학교 병원도 짓고 그래서 공급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린 파트너다 이런 관계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아줌마 7명이. 제가 2008년에 영국에 7년에 있을 때 올해 사회적 기업가상을 받았는데 제가 그 자리 초대받아서 가서 인사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렇게 정말 동네에서 시작한 데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고 어떻게 힘을 합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유럽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이 협동조합 가게들이고요.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를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 여기 울산도 경기가 나빠지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삼성, 현대, 대우가 경기 나빠지면 하는 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감원, 해고, 구조조정. 근데 몬드라고는 50년, 60년 동안 한 명도 해고를 안 했어요.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때 15,000명을 신규 고용했어요. 어떻게? 노동자들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잡 쉐어링을 한 거예요. 시간 단축을 해서 잡을, 야, 세상에 이렇게 다 해고당했는데 우리가 나눠야지. 오히려 더. 신규 배치를 15,000명을 했어요. 이게 협동조합이 아니면 가능했겠습니까? 그런 정신을 갖고 있지 않은다면? 네. 호세마리아 신부죠. 스페인 재계 7위
기업 집단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네. 지금 매출은 뭐 훨씬 더 크죠. 기업만 있느냐, 그냥 물건만 생산하는 기업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 경제를 보면 이런 쓰레기장을, 거대한 난지도 같은 쓰레기장을 이런 대로 거대하게 바꿔낸, 여기다 대학도 만들고, 태양의 서커스 아세요? 태양의 서커스라고 하는 서커스단도, 극장도 있고 대학도 있고 이렇게 바꿔낸 것도 사회적 기업입니다. 캐나다 퀘벡주는 캐나다에 프랑스 사람들이 사는 데인데 인구가 720만인데 조합원이 880만 명이에요. 두 개, 세 개 막 가입을 했다는 거죠. 사회적 기업이 6만 8천여 개가 운영 중입니다. 영국은. 에어비앤비 아시죠? 빈방 공유하는. 다 아이디어로 시작한 거예요. 한 청년의 아이디어로 시작했는데 지금 힐튼 호텔보다 사실 더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대표적인 사례죠. 소카, 우리나라도 소카 있죠. 굉장히 크게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필요할 때만 내가 신청해서 쓰는 거예요. 네. 이런 걸 협력적 소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해크니 협동조합,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영국에 살 때 옆에 있던 동네인데 여기가 완전히 어떤 동네였냐면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애들 있잖아요. 핵무기로도 안 되고 미사일로도 안 되는 아이들. 네? 중딩들. 중딩 고딩들이 여기서 맨날 뭐 본드 마시고 막 칼 갖고 놀고 이런 데야. 동네 형님 오빠들이, 언니 오빠들이 껌짝짝 씹던 동네. 무서운 동네였는데 여기를 예술가 도미니크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거기다 재즈 클럽을 하나 만들고요. 광장에서 춤추기 시작하고 그 정부로부터 허름한 건물들을 인수받아서 광장을 만들고 그 건물을 하나하나에다가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3년 동안 임대를 해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적인 마을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로부터 소위 울산 시내로부터 이 건물을, 울산시청으로부터 이런 건물을 얼마에 임대를 했냐면 후추 한 알값에 199년 동안 임대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헤이온와이 여기도. 상상력이 어떻게 마을을 바꿔내는가 대표적인 마을입니다. 여기도 내처리즘에 의해서 영국의 소위 제조업이 폭삭 망하는데 그중에 특히 탄광, 채석장 이런 데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청년이 우리로 말하면 저 서울대 졸업해가지고 옥스퍼드대 졸업해서 고향에 금이한양하러 딱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맨 술 먹고 다 늘어나 있고 젊은 사람들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이러고 다니는데 집은 다 무너져 있고 수리할 사람도 없고 속이 상해요. 이 친구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동네 입구에다가 왕의 의자를 만들어 놓고 지가 왕관 쓰고 지팽이 하나 딱 들고 동네 오가는 사람한테 여권 발급하고 여기 내 왕국이다 막 괴짜짓을 해요. 그러니까 6시 내 고향에서 와서 막 취재를 해요. 이 괴짜가 나타났다. 가지고 그때마다 얘가 그 명성을 이용해서 전국의 도서관에 편지를 다 써요. 책 버릴 때 나한테 보내라. 마을로. 책마을이 돼. 세계적인 책마을이 돼. 책이 막 오니까 어디 싸놓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벽에도 싸놓고 막 동네 귀퉁이에다 싸놓고 막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이제 할머니들 아저씨들이 정신 차리고 야 마을 사람 이렇게 손님들 오는데 찻집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자. 책장도 제대로 만들자 해서 이게 세계적인 마을이 됩니다. 아주 산골이에요. 여기 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도 마을을 완전히 바꿔냅니다. 여기도 스코틀랜드에 있는 맥센스 사회적 기업인데 여기도 완전히 쇠락했던 마을이에요. 근데 제가 몇 번 갔는데 이렇게 완전히 여기가 다 부서져 있던 건물, 완전히 공장이 다 망했던 지역인데 여기에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임대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동네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소 이런 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돈 없어서 창업하지 못하고 떠들던 사람들을 위한 사무실 임대를 해줘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 마을을 다 먹여 살려요. 이 마을에 그러니까 청소업, 건설업, 인테리어 해가지고
지금 매출이 뭐 한 150억, 200억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의 교육, 문화, 체육 활동을 전부 다 스폰서하고 청년들 직업 교육을 시킵니다. 이 스토리 되게 재밌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네, 이게 이든 프로젝트. 여기도 이 채석장이었어요. 이 산을 다 깎아 놔가지고 흉물스럽게 됐던 동네를 동네 주민들이 여기다가 에덴 동산, 소위 이든 프로젝트, 에덴 프로젝트라고 해서 생태 이 식물원을 만들어요. 이건 지금 락 콘서트 하는 장면인데 지금은 이렇게 커진 회사가 됐습니다. 완주 사례. 완주 사례는 나중에 한번 홍성.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아까 우린 반복되는 이런 위기, 우리 구조적으로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또 물질 중심의 이런 사회에서 결국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느냐. 우리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죠, 좀. 네. 네. 좀 이런 방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 그래서 정말 나부터 우리부터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세상은 가능하다.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건 어디서로부터 우리가 꿈꾸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함께 혼자 하지 말고 더불어서 함께 하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세상 만들어낼 수 있고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활동입니다. 운동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9시까지 끝내고 질의응답하라고 그랬어. 제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막 중간에 생략한 것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그냥 질의응답은 제가 이렇게 하면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하실 없습니까? 예.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고 좀 더 포괄적인 거고 지금은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추진을 하고 원래 5월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냥 그렇게 끈질기게 또 반대를 하셔가지고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6월엔 되겠죠. 유승민 원내대표도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양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려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해요.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첫 번째는 어차피 우리가 정치를 자꾸 경원시하고 무시해도 정치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는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뭐 하려고 해도 법과 제도가 중요하잖아요. 또 이게 우리가 무슨 체제 밖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법과 제도적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걸 만들려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걸 정확히 알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겠죠. 그런 사례들이.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중심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참 반대를 해도 좀 공부를 하고 반대를 하면 좋은데 사회자만 들어가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사회주의적이다. 근데 이게 사회주의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은
소위 사회주의는 아니고요. 그런 거 뭐 헌법의 가치에 위반된다. 막 심지어는 무슨 뭐 공산주의적 뭐보다 막 되도 않는 소리를 합니다. 참 답답해요. 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그리고 현실이 있고 하나는 이제 우리 경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우리가 이렇게 모노토너스 좀 단일한 네? 그렇잖아요. 뭐 새로운 경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사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거를 좀 이게 비공식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사회 어떤 공식적 영역, 공적인 어떤 담론, 공적인 어떤 영역으로 이것이 진입을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든 간에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주요한 국가적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경제 민주화, 소위 양극화, 승자 독식, 1%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이런 것을 제어하고 이런 것의 어떤 대안으로서 이 사회적 경제를 위치 지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법을 추진하는 거고요. 첫 번째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농수축협이 협동조합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많죠. 분명히 협동조합인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번 기회에 본령을 찾아갈 수 있도록 농수축협을 사회적 경제로 규정을 하자, 집어넣자. 농수축협이 죽으라고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집어넣어야죠. 집어넣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금,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민간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한 지원. 아까 영국은 커뮤니티 라이츠라고 그래서 공동체 우선주의, 우선법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경매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술집이거나 또는 건물이거나 뭐 자산이에요, 지역. 근데 이거 돈 있는 사람이 홀라당 집어가서 아파트 치면 끝나잖아요. 흔적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 마을, 여러분들 같은 마을 커뮤니티가 이거 우리가 사겠다. 우리가 해서 마을을 위해서 쓰겠다. 공동. 그러면 울산시청이 그 경매 과정을 중단시키고 여러분하고 6개월 동안 협의를 해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되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것을 살 권리를 주거나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관청에서 사서 여러분들한테 후추 안 할 값에 199년 동안 임대를 줄 수도 있어요. 좋은 법이죠. 그러니까 상상하고 꿈꾸면 돼요. 공부해야 되고. 실제로 영국은 이 법이 만들어진 게 몇 년, 3년 됐는데 1년, 2년 사이에 이런 건물 수천 개를 확보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건물이 울산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법 제도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중요하고 자꾸 왜 이게 국가 자산이 공유 자산인데 왜 돈 있는 사람한테 다 넘어가서 해야 되냐고. 여기에 울산 주민들의 마을 주민들의 수십 년 수백 년의 땀과 역사가 배어 있는데 왜 그게 경제 돈의 논리에 의해서만 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 우리는 권리가 없냐? 권리가 있죠. 왜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경제적 이게 물질 이것만 판단 기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돈 있는 사람이 가져가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권리가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땀의 흔적이 배어 있고 마을 사람들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 그건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그게 될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안이. 그게 인간적이잖아요. 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은 경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법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열심히 지금도 오늘도 기차 안에서 저한테 양당 뭐로부터 막 이거 조정하고 저거 조정하고 막 빨간 글씨 막 해가지고 굉장히 매일 저도 머리 아파 죽겠어요. 나 정치인도 아닌데 이제 민간의 대표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깨어있는 시민의식, 깨어있는 시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깨어있기만 하면 안 되지. 행동을 해야지. 깨어있자고 하는 건 행동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서울의 사회적 경제 박원순 시장이 시작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박원순 시장이 언제 했어요? 마을 개업을 해봤습니까? 협동조합을 해봤습니까? 그죠? 아름다운 가게 체리티샵으로 했거든요. 나중에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게 2007년이에요. 그전엔 누가 했어요? 제가 1986년부터 했고 수많은 민간의 노력이 있었죠. 저 이전에는 신협이 이미 60년대부터 있었고 수많은 민간 운동을 저는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한테 박원순 시장을 욕하지 말고 배워라 좀.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영리하냐. 그걸 자기 브랜드로 만들어내는. 실제로 네트워크,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도 이 서울시 조직 아니에요. 민간 조직이에요.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 정치인들 울산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좀 먼저 조직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을. 제가 노무현 재단의 중앙 서울에서 이런 강의를 했거든요. 하고 몇 차례 사적인 모임도 했는데 거기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노무현 재단도 봉화마을 자체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또 시민들 사회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건가, 어떤 형태로. 노무현 재단이 정치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복합되어 있는 조직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민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또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켜내고 확장시켜내고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정치 영역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길 중에 사회적 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도 하시고 마을 기업에 좀 사용자로도 좀 참여를 하시고 하셔서 적극적인 그런 네트워크들을 참여하고 확장시켜내고 그런 담론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모이는 데서. 우리 이렇게 이런 소모임들에서도 그런 걸 자꾸 시도해보고 정말 이런 사례 연구도 하고 좀 꿈도 꿔보시고 그러면 이게 사회적 경제가 좋은 게 뭐냐면요. 정치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번 배신당하잖아요. 근데 사회적 경제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성이 있잖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모여서 반찬을 만들어도 만들잖아요. 아주. 내가 노동을 해야 되고 내가 참여를 해야 되고 내가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돼요. 그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객체가 아니라. 두 번째는 대단히 정신적인 가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우리 모여서 돈 벌자 뭐 이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대단히 정신적인 가치를 가진 운동이고요. 세 번째는 물질을 직접 물질로 외화되는 운동입니다. 그 물질적인 보상을 또 받을 수도 있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규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 경제는 민주주의 훈련의 용광로 같은 곳이다 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 그 자체가 민주주의 훈련의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협동, 연대, 희생, 헌신, 배려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확장하면, 그리고 울산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을 잘 보시면 노동조합들 많잖아요. 아까 제가 아는데 퀘벡이나 이태리나 이런 데는 사실 노동자 연대 기금이라는 게 수천억씩 있다고 그랬잖아요. 퀘벡이 소위 장미의 전쟁, 빵과 장미의 전쟁이라고 하는 걸 두세 차례 치르면서 사회가 극도로 분열돼 있었거든요. 근데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어요. 노동자, 시민사회, 여성, 정부 뭐. 우리는 아직도 사회적 대타협 그러면 노사정만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다 노사정으로만 이루어졌나요? 노동자 계급하고 뭐만 있어요. 아니, 얼마나 지금 복잡다단한 사회예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정치 사용자에게만 어카운터빌리티라고 그러죠. 어떤 그런 거 있나요? 생활인이잖아요. 누구의 아빠고 부인이고 학부형이고 시민이고 주민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데 대한 어떤 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돼.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하려면. 제가 그래서 2000년, 98년, 99년에도 현대 노동자, 해고 노동자들한테도 이야기했고, 그동안 노조 지도부들한테 숱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소위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 시민으로서, 생활인으로서, 그리고 다른 어떤 조직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거고,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 기금을 만들어서, 자본주의 사회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돈 문제가 생기면 늘 그냥 사용자한테 가서 사정하고 모금하고, 아니 우리가 모으면 왜 안 돼? 우리가 좀 나누면 되잖아요. 노조에서 몇백억 만드는 거 1000억, 2000억, 저는 맘만 먹으면 1년 안에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울산의 시민사회나 또는 여러분들께서 노조와 해외 사례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깊이 있게 대화하고 좀 만들어가면 저는 울산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이제 여러 채널로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그런 모범들이 만들어지면 아까 듣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노조에 지금 유보금이 200억이 넘는데요. 그거 어떻을 거예요? 그런 걸 그렇잖아요. 하여튼 좀 이런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담론도 만들어내고 또 대화 채널도 만들어내고 사례도 좀 만들어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 이제 가면 또 한 10년 만에 또 올지 모르겠어요. 네.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그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학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네? 있지요. 사회적 아이들 교육 활동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오늘 밤부터 꿈을 꾸고 백지 한 장 갖다 놓고요. 막 그려보세요. 이상적인 거. 평소 생각하시던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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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게 굳이 그렇게 분류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렵게.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사회적, 경제적 형태를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거냐, 또는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고 보다 어떻게 인간적이고 보다 공정하고
보다 참여적이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거냐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속 가능 개념, 발전 개념이 이제 도입되면서 사회적 경제를 지속 가능한 경제적 형태로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런 경제들이 많이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적인 또는 자본주의적 상품 경제, 시장 경제 또는 금융자본주의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럼 대안이 뭐냐? 이 대안 경제, 여러 가지 대안적, 지속 가능한 대안적 경제 모델 중에 사회적 경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가치 기본법이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통해서 이제 그런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주거나 또는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나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나 경제 조직들이 우선적으로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계약법, 그래서 이제 계약법도 바꾸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의 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아까 얘기했지만 입찰, 최저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쟁이 되겠어요? 마을 기업이 아까 부엌, 작은 부엌 이런 데가 만약에 임대를 올려주는데 저 더 큰 기업에서 와가지고 내가 100만 원 더 줄게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야 더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적 제도적 환경을 갖추는 거고 아까 말씀 중요한 건데요. 그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소위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현상 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거는 정말 딜레마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활동을 예를 들어서 홍대 앞에 인디들이 가서 문화를 개척해 놓으니까 스타벅스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쫓겨나잖아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사회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약탈적이잖아요. 얄미울 정도로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걸 그냥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잖아요. 그건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말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 의식에 관한 거기도 하고 민주주의에 관한 거기도 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냐? 야 정권 바꿔. 그러고 국회의원 잘 뽑으면 돼. 뽑아놓으니 뭐해?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남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런데 정말 주체적으로 우리들이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아주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 봤잖아요. 수십 조짜리 기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수백 조짜리 은행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성미산 다녀오셨군요. 또 네, 시간 다 채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저 울산에 와서 또 특별한 분들, 특별한 곳에
와서 특별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가웠고요. 앞으로 우리 정말 이 도 대통령께서 꿈꾸던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좀 이렇게 내용들이 잘 전달됐나 모르겠습니다. 구석에서 이거 카메라만 갖고 있느라고 분위기를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떤 자리가 크게 편안하지 않은데 불편한 의자에서 한 2시간 가까이 또 들어주셔서 우리 시민학교 수강생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이제 끝나면 사진 좀 같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시민학교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에 초대 안 되신 분은 다시 한번 초대장을 보낼 텐데요. 가입하셔가지고 오늘 이런 강의에 대한 느낌 이런 걸 좀 적어주시고 혹은 의문사항이 있는 걸 적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강사 선생님도 밴드로 초대해서 오늘 혹시나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이 질문을 나눴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것들 이런 것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거고 오늘 아마 강의 들으시고 혹시나 내가 사회적 경제 일원이 되고자 꿈을 꾸신다면 아마 이 오늘 송경유 이사장님과의 만남이 엄청난 이게 행운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꿈도 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상 오늘 이 강 마치겠습니다. 예, 함께 사진 좀 찍으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3강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7시에 울산대학교 김현민 교수님으로부터 경제 논리로 탈핵을 풀어주마 이 제목으로 탈핵의 경제학 있겠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사진 먼저 찍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정리는 좀 사진 촬영 끝나고 하겠습니다. 사진 저번에 보니까 사진을 너무 못 찍어서 예, 사진 먼저 찍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